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저녁 8시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무방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내용 잘 들리시면 채팅방에 1번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는 것 같네요. 자, 이제 4월 또 이제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방송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목요일 날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이번 주는 일요일도 진행을 하면서 당분간은 시장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무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정 같은 것들은 카카오톡이라든지 또는 채널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4월 마지막 주 이제 남았습니다. 드디어 벌써 4월 또 끝나고 이제 5월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 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지금 주가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직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은 충분히 있지만 어, 조금은 일단 지금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도 조금씩 하락도 좀 보였었고요. 여러 가지 일정들 때문에 사실 좀 변동성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지난주 중후반은 좀 대응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시를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요한 일정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가 변동성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먼저 주간 증시 일정, 다가올 주간 일주일 동안의 주요 일정들 좀 체크를 할 텐데, 카톡방에 계속 계셨던 분들은 제가 시크릿 노트라고 해서 제가 매주 일요일, 오늘 같은 이런 주말에 계속적으로 주간 일정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중요한 것은요, 매수 매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해 놔야 시장을 더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항상 시크릿노트 올려드리니까요. 카톡방에 꼭 남아 계셔서 매주 일요일 날 올려드리는 일정들 꼭 확인하셔서 한 주를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 증시 현재 현황이라든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 이번 주에 조금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일정들이 좀 있어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연관된 일정들이 있는데 따라서 어떤 특정 섹터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지 좀 설명드리고 연결 지어서 공략주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방송에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이슈라든지 또는 교육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 때 마지막으로 항상 관련된 공략주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지만 일단은 교육을 받건 뭐 일정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관련된 종목을 설명을 안 드리면 적용을 하기 어렵거든요. 실제 내용만 듣고 어떤 걸 사야 될지, 어떤 섹터에 관심을 둬야 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주식 경력이 좀 짧으신 주린 여러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된 공략주를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지어서 이렇게 주식을 선별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역시 제가 마지막에는 종목 상담 진행할 텐데 잠시 후에 제가 올려주세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올려드릴 거니까 글 올라온 이후에 선착순으로 올려주신 분들 종목을 상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종목 한 종목만 자, 한 종목입니다. 1인당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제가 몇 종목 상담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니까 오늘 요 순서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VIP방 이제 시작한 지 뭐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제 SBS 방송 이후에 많은 분들이
함께 저와 지금 주식을 매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VIP 운영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들을 먼저 정리를 해드립니다. 주식 좋은 종목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고민되는 종목들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겠죠.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정리해드리고 뭐 좋은 종목은 더 가지고 가야겠죠. 그래서 정리된 자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신호를 드리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실적과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증시가 좀 흔들려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만한 안정적인 종목을 구성을 해놓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재료라든지 또는 수급 유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도 단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또는 스윙이라든지 또는 단기 종목들까지도 골고루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 적어드렸으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무료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제가 시크릿 노트를 매주 올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맨날 이렇게 시크릿 노트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안에는 그때그때 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있을 다양한 어떤 일정들, 기업에 대한 일정도 있고요. 정부 부처의 일정들도 있고 또는 정책도 있고요.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꼭 요거를 일요일 날 주무시기 전에 간단하게 한 번씩은 좀 보고 가시면서 한 주를 준비하면 되는데 오늘은 이걸 한번 쭉 보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증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4월 5주차 주요 증시 일정입니다. 자, 먼저 이제 주요 정부 부처의 일정들 그리고 기업 일정이라든지 보도 자료가 나오는 그런 계획들. 사실 뭐 정부 부처라든지 기업들의 보도 일정들이요 미리 좀 잡혀 있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창인데 보시면 이번 주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실적 시즌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 실적 예정이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요 안에는 지금 제가 국내가 아닌 미국 대표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을 넣어놨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국내 관련된 실적 발표 일정은 잠시 후에 제가 다음 자료를 보다 보면 나오거든요. 거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26일 내일입니다. 바로 내일 가장 또 큰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죠. 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가장 전 세계 이슈 메이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테슬라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들을 보면요. 일단은 테슬라 실적 기대감은 상당히 있어요. 일단은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한 107억 달러 이상까지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한 70% 이상 무난하게 고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단은 발표를 했던 기업들 중에 80% 이상이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굉장히 잘 발표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항상 증시에 힘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적 발표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양호한 기업들이 더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에 힘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적 시즌 지나면서 이런 호실적 발표하는 대기업들이 계속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안정성을 넣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테슬라 이번 주 바로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지 시간입니다. 지금 미국 실적 발표 일정은요. 현지 날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좀 뒤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요. 그래서 일단 현지 시간으로 적어놨다는 점 제가 그래서 하단에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가장 또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좀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런 상호 변경들도 써놨는데 요거는 혹시 몰라서 써놓은 겁니다. 뭐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또 살려고 준비했던 분들이 상호 변경 일정을 모르셔가지고 종목이 왜 이렇게 검색이 안 되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거 체크 안 해놓으면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상호가 변경되는 기업들은요 기존 상호로 검색하시면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 후 이런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정도는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2021 드론쇼 코리아가 개막이 됩니다. 드론 관련주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검색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런 관련주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 물론 중간중간 제가 숨겨져 있는 찾기 어려운 종목들은 제가 설명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색만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련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HDS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 검색창을 이용하셔도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검색은 또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산업부 장관 2차전지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이번엔 포스코 케미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역시나 2차전지 관련된 일정이 내일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2차전지 섹터에 어떤 움직임을 주는지 우리가 꼭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내일은 이제 이건희 회장의 유상 관련 상속 내용과 그리고 절차 공식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삼성 관련된 기업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죠. 지금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용 쪽으로 아예 그냥 무게를 그냥 실어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사실 상속세가 너무 크거든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물산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삼성 계열사들이 좀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지배구조에 따라서. 그래서 관련된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은 요 뉴스들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카톡방에서 저와 이번 주 한번 내일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MS 실적 발표 있기 때문에 IT 대표주들 이런 것들, 그리고 알파벳, 구글이죠.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인터넷 대표주들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잠시 자료도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릴 건데 실적 발표 그 후에 제가 보면 가로치고 뭐 종목이라든지 섹터를 써놨죠.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가로 안에 관련된 섹터나 기업들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관련된 내용들은 쭉 한번 보시고, 자, 중간에 보면 이제 27일 화요일입니다. 현대차 올류 코나 N 공개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SUV가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기대감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종근당 이번에 약사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 윤리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근당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있는 분들 상당히 중요한 일정이죠. 잠시 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물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뭐 어떤 쪽으로 나오던 시장에서는 오히려 악재가 이제 다 나왔구나. 그래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100%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잠시 비중을 줄이시거나 피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뭐 다음도 계속 화요일에는 미국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일 날 주요 일정을 보면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노트북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수 있어요. 부품주라든지 장비주라든지. 왜냐하면 이번에는 노트북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삼성전자라든지 노트북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카카오게임즈 오딘 사전 예약이 있습니다. 이런 게임 관련된 종목들은 신작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 예약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도 단기적인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좀 강하게 생길 수 있으니까요. 가지고 있는 분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
카페24가 구글 활용 웨비나 캡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하는 일정인데 일단 카페24 관련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나 페이스북이나 얌브랜즈나 또는 이베이 또는 보잉, 퀄컴, 포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일정들이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글로벌 미국 대표 기업들 실적 발표가 계속 있는데 전체적인 업황을 이 회사들의 실적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잉이 생각보다 많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당연히 항공 쪽 업황이 조금 회복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퀄컴이라고 한다면 YT라든지 또는 5G라든지 스마트폰 관련된 업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포드라면 당연히 자동차 섹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정들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종목을 넣지는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만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산업부 장관 또 역시나 소부장 R&D 성과 현장 방문이 있는데 이번에 미코 세라믹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SBS 이제 비즈 내가 팔며 오르는 이유 방송에서 처음으로 추천드렸던 종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기억나시나요? 뭘까요?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방송 1회 때 소개해드렸던 종목 지금 화면으로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마 종목명은 잘 안 보실 텐데 차트 보면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바로 이 종목이 바로 미코란 종목인데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관련주를 갖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회사도 갖고 있고 자회사 실적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수소 관련된 사업도 미코 파워란 기업을 통해 하고 있는데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자회사들 중에 미코 세라믹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다시피 미코 세라믹스가 28일 날 현장 방문이 있어요. 산업부 장관님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29일 요거는 제가 한국 시간을 적어놨습니다. 뒤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자 FOMC 회의 발표가 있어요. FOMC 회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FOMC 회의에서 사실 큰 내용들이 나오고 하진 않아요. 항상 엄청난 변동성을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이번 주에 가장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FOMC 회의입니다.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그렇게 크진 않고요. 중립적일 거로 보고 있어요. 일단은 연준 의장이 계속적으로 발표를 해주고 있죠.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이라든지 또는 증시의 어떤 악재로 작용할 만한 발언들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인 어떤 증시 주요 일정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컴투스가 다음으로는 이제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노선 재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안과 제주 제주항공의 노선 재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관련된 종목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역시나 목요일 날 미국 대표 기업들 실적 발표 일정을 적어드렸고요. 자 그리고 30일 날 다양한 또 일정이 있지만 디즈니랜드 파크 재오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다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조금 코로나에 대한 것과 좀 연관이 있는 섹터다 보니까 한번 재오픈 예정인데 이게 될지 안 될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여서 일단 이건 좀 찾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있지 컴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JYP 관련된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은 영향이 받겠죠, 영향이.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3월 관광 통계인데 금요일 일정입니다. 3월 관광 통계가 있는데 면세점, 여행, 항공,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요. 이런 관광 통계와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 통계가 좀 더 개선되고 있는 모습,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면세점을 갖고 있는 면세점 관련주나 여행, 항공,
화장품 관련주들은 가장 또 큰 영향을 받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 또 이번엔 또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집단 총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정몽구에서 정의선 체제로 그리고 효성 같은 경우는 조성래에서 조현준 회장 쪽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기업의 어떤 총수가 바뀌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현대차나 효성 관련된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은 일정 꼭 체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폰 12 퍼플 모델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뭐 아이폰 관련된 일정이긴 하지만 뭐 이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퍼플 모델 하나 나오는 거 가지고 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들이 이 정도 있다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보면 제가 월화수목금 글로벌 지표 일정들을 정리를 항상 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자, 월요일 일정이고요. 별이 많은 거, 인베스팅을 활용한 건데 별이 많은 게 좀 더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 3개짜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월요일 일정, 근원 내구재 수주가 있고요. 미국. 화요일 일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도 있는데 항상 수요일은 이제 원유 재고가 있거든요. 지금 정유주들이나 이런 것들 최근에 유가도 좀 괜찮았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 있을 텐데 원유 재고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OMC 결과 발표가 있고 미국 금리 결정이 있는데 뭐 금리를 뭐 크게 올릴 것 같진 않아요. 뭐 지금 수준 유지하겠죠. 그리고 GDP라든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 주요한 일정들이니까 확인하시고요. 금요일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수요 예측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모센스 그리고 HPO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공모주들 관심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것들 일정 꼭 확인하셔서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공모 청약 일정이 중요하죠. 이번 주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들 딱 하나가 있죠. 바로 SK I 테크놀로지입니다. 요거 상당히 많이 관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공모 일정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되죠. 4월 28일과 29일 날 잡혀 있습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그리고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까지 있으니까요. 요거 일정 이번 주라는 점 꼭 기억하셨다가 청약 참여하실 분들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약이 요새 이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실 때 처음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증권사 가시면 또는 온라인상으로도 요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참여해 보시면 두 번, 세 번 할 때는 굉장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투자 금액 대비해서 주식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진짜 받기가 힘들었죠. 근데 지금 이제 균등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주식을 좀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주들에 대한 공부도 해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상장 일정이 있습니다. 쿠콘 상장 일정이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너무 공모주들 받으신 분들이 초반엔 조금 뭐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분할 매도로 서서히 매도를 해 나가신다면 어느 정도 급등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익을 좀 더 챙길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상장 이후에 바로 또 기술적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제가 봐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쿠콘 관련된 일정 4월 28일 날 신규 상장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실적 발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적 발표 많이 있는데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실적이 당연히 좀 부진한 기업 같은 경우는 미리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부진한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팔 필요는 또 없어요. 만약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좋고 업황이 좋다. 그런데 1분기는 조금 아쉬운 상태라고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뉴스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때 너무 실적이 1분기 실적 안 좋다는데 그럼 아예 보지도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라요. 오히려
조금 빠지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저가에 살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다만 업황 괜찮고 이 회사가 한 2분기 때 실적, 지금 현재 2분기 지나고 있잖아요. 2분기 때 어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늘고 있는 회사라면,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매수를 하려고 한번 준비를 할 수 있겠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실적 발표일에도 상당히 많은 전략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 IR 일정들, 기업 설명의 일정들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 이거 끝나고 파일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파일 보시면 더 자세히 보일 거예요. 아마 지금 화면상으로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는 건데 활용하시는 법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 일정들, 최근에 배당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태죠. 배당 일정들도 있으니까요.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증자나 감자, 그리고 신규, 추가, 변경 상장 일정들,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추가로 신주가 상장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물량 출에 대한 위험성이 있죠. 특히 전환사채가 상장될 때는 물량 출의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신주가 들어왔을 때는 물론 보호예수가 묶입니다. 팔지 못하게 돼 있지만 보호예수가 풀리는 날짜가 또 있어요. 그때는 매물 출회가 강하게 나오면서 지수가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보호예수 일정을 이렇게 적어 드리는 거죠. 보시면 지금 자 26일부터잖아요. 내일이. 근데 벌써 24일 날 주말이었는데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기업, 이 기업이 보호예수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가장 먼저 풀리는 것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 그 다음에 바이브 컴퍼니, 모비릭스, 젠백스 링크, 그 다음에 핑거, 이런 기업들, KPS, 그리고 뭐 위드텍까지 이렇게 이 종목들이요. 보호예수가 풀리는 거예요. 1년 동안 묶여 있었던 팔지 못했던 물량이 이제 팔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옆에 비율이에요. 비율. 그러니까 총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이 지금 풀리는 이제 물량 매도를 할 수 있는 물량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가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많다면 당연히 위험한 겁니다.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지금 자, 포스링크가 있었잖아요. 여기 4월 23일 포스링크를 보면 4월 23일입니다.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정지였네요. 이거는. 자, 정지인 건 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을까요? 아, 지난주에 제가 하이브 말씀드렸잖아요. 빅히트. 지난주에 급락이 나왔었죠. 이날. 이게 왜 그랬냐면요. 4월 15일이 그거였어요.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쭉 빠진 거예요. 그 전에. 물량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가량 거의 5거래일 동안 쭉쭉 밀리면서 가격이 또 너무 또 싸지니까 오히려 물량이 풀리는 날 매수세가 더 들어왔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항상 보호예수 풀리는 물량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앞뒤로 변동성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대응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거는 수급과 관련되어 있는 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호예수 물량을 제가 항상 체크를 할 수 있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나마 좀 물량이 많은 게 KPS 13% 정도 되네요. 14% 가까이 되네요. 그 다음에 위드텍입니다. 위드텍.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제가 시크릿 노트를 올려드리면서 주간 일정들 관련된 이슈들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그냥 무료 자료라고 너무 대충 보지 마시고요. 실제 여러분들 주식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볍게라도 쭉 한번 보시고 내가 봤던 종목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일정이 여기 써 있다. 그럼 그게 무슨 일정인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이번 주 대응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일일이 다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니면 제가 안 올려드리겠죠. 여러분들 도움 되시라고 올려드리는 거니까 꼭 요거 매주 참고하셔서 한 주도 좀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크릿 노트 이용하셔서 도움 되신 분들 있으면 좀 좋다 이런 것도 좀 남겨주시고 뭐 이런 내용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도 아이디어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괜찮은 것들은 또 추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조언해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시크릿 노트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점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제가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 이 자료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일정을 잠깐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증시 현황이라든지 지금 상황을 보면 오늘 내용이 좀 길어지네요. 잠시만.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보기엔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사실 수요일에 한번 밀렸잖아요. 양대 시장이. 수요일날 밀리고 그 다음에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는 건 코스피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수요일날 밀렸다가 목금 때 아주 조금씩이지만 그래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직 이번 달 고점을 둘 다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근데 이번 주에 돌파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FOMC에서 뭐 특별히 증시를 억누를 만한 발언만 나오지 않는다면 고점을 한번 뭐 찍는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뭐 기대감이 없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글로벌 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형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는데 대부분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증시에 힘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상승 가능성, 상승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실적 시즌 지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반드시 어느 정도 실적이 안정성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 놓으셔야 지수가 조금 흔들려도 크게 여러분들이 동요하지 않고 대응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 기대감은 하락 우려감보다 큽니다. 역시나 뭐 맨날 말씀드리죠 제가. 그러고 나서 실제로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일정이 있죠. 이번 주 테슬라 실적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일정이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시장 기대치는 어느 정도 충족을 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일정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제가 지난주 시크릿 노트에도 올려드렸었어요. 일정에. 지난주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었죠. 지난주 엄청난 그래도 굉장히 글로벌 주요 일정이었는데 생각나시는 분 없나요? 자, 지난주 주요 일정 중에 기억나시는 게 없나요? 자, 이게 있었죠. 기후정상회의. 기억나세요? 기후정상회의 말씀드렸던 거.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라든지 주요 국가들 정상들이 이제 참여를 했던 기후정상회의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2005년도 대비해서 2030년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요. 50에서 52%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 이제 오바마 시절 때는 2005년 대비해서 2025년도까지 한 26%에서 한 28% 감축을 하겠다 이거였는데 엄청나게 늘려버렸죠. 그만큼 탄소 배출을 이제 공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줄이겠다. 이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주요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어요. 자, 그리고 사실 기후 정상회의라든지 이런 기후 관련된 거에 가장 또 선제적으로 이끌어왔던 게 바로 유럽연합입니다. EU였는데 일단 유럽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강력하게 어떤 기업들도 제재를 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자 EU 같은 경우는요. EU 자 EU는요 1조 유로 규모의 그린딜을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엄청난 규모.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든, 미국이죠. 바이든 같은 경우도 바이든 정부도요. 그린 뉴딜 예산 규모를 약 7천억 달러. 엄청나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도요. 그린 뉴딜 예산 규모를요. 7천억 달러 이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로 지금 이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적인 지금 이슈라는 거죠. 이게 옛날처럼 그냥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요. 실제로 정책적으로 엄청나게 주요국들이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정들이 앞으로 현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시장에서 점점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런 뭐 그린 뉴딜 쪽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보통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은 뭐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뭐 그린 뉴딜 관련된 섹터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자, 그린 뉴딜 대표 섹터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게 생각나세요? 대표적으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린 뉴딜 관련된 대표 산업 섹터. 그쵸, 풍력. 그쵸, 고고식님 풍력 맞죠?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맞습니다. 그쵸, 수소도 있고요. 2차 전지도 맞고요. 뭐 탄소 배출권도 맞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 될수록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올려드렸었죠. 지난번에 이 종목 자, 탄소 배출 관련된 종목 제가 지난번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여러 개를 올려드렸고 이 중에 가장 기대되는 게 휴캠스와 SGC 에너지라고 찝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카톡방 보시면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글 끌어왔는데
이게 언제 쪽거리죠? 3월 31일이었네요.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제가 올려드렸던 건데, 자, SGC 에너지 보면 엄청 많이 올랐죠. 이날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자, 이날 설명드리고 나서 이때가 가격대가 종가 기준으로 39,600원이었는데 지금 45,000원 이상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볼까요? 휴캠스는 좀 느리긴 해요. 그죠?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딱 지난달 설명드렸던 날 이후로 꾸준하게 그래도 우상향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배출과 관련된 종목들도 앞으로도 계속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뭐 2차전지, 태양광, 풍력 이런 섹터들 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 관심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한번 우리나라 쪽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부 다 지금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기후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것들을 이제 하겠다라고 했냐면, 일단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좀 하겠다라는 의지를 역시나 우리나라 대통령도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관련주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고, 친환경 자동차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그래서 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가 상향 기대. 왜냐면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적으로 상향을 해서 올해 안에 유럽연합에 제출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뭔가 정부가 이쪽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가 더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역시나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적으로 이쪽 섹터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사실 이 관련된 섹터가 태양광도 있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죠? 태양광, 풍력,